네, 안녕하세요. 오늘 증언대회 모두 발언을 담당한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제5기 임실이장 한국예술조합학교 수학생회장 정순희입니다. 코로나19 2년째 지금 대학생들의 현실을 알리고자 오늘 증언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각자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2021년 지금 교육권 침해, 취업난, 생활고까지 대학에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학생들이 오롯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등록금 반환과 등록금 완화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참여한 8,000여 명의 대학생들은 답답하다, 힘들다, 억울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며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은 생활의 일부를 포기해야만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코로나19 2년차를 살고 있는 대학생의 현실은 보통 그 자체입니다. 2021년 지금 대학생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학과 정부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논의를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대급 최악의 실업난과 구직난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생활고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작년만큼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없다며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대학생 90%가 2021년 등록금 반환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립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답변한 사람은 80%가 넘습니다. 국공립대학 역시 60%에 이릅니다. 등록금과 대학 교육 문제를 학생과 대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치부해버린다면,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모든 짐은 다시 학생과 학부모가 지게 될 것입니다. 대학생과 학생입니다. 대학은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코로나19 2년째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는 대학생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 교육의 총책임자인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학생들의 분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대학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올해 교육부에서 내놓을 대책은 작년보다 더욱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예산 편성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어제자로 서명에 참여해주신 대학생들이 9,000명을 넘었습니다. 학생들의 고통은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더 이상 대학생은 참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대화가 시작되지 않으면 재난 상황에 놓인 학생들의 분노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는 2021년 등록금 반환이 실현될 때까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때까지 더 많은 대학생들과 함께 연대하며 행동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마 코로나 비대면 상황에 미술대학이 아니더라도 다들 수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기를 해야 되는 미술대학 입장에서는 정말 직접적인 피해를 저희가 입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술대학 학생의 입장에서 등록금 반환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례는 다 저나 제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실기실 개방이 전혀 안 되거나 정말 제한적으로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과는 직접 가서 실기실 사용 추천서를 써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선착순 10명입니다. 그래서 바리바리 싸들고 학교에 갔는데 내 앞에 이미 10명이 찼어. 그러면 저는 다시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미대 기초교양 중에 기초평면 그리고 기초입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들으시면 예상이 가능하시겠지만 이 기초입체라는 수업은 입체를 만드는 수업입니다. 집에서 하긴 좀 당연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입체를 만들어야 되고 아무리 작은 걸 만들더라도 그게 계속 책상이나 어딘가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아이소핑크라고 분홍색 모듈화 같은 걸 쓰는데 그게 가루가 되게 많이 나오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입니다. 그런 걸 집에서 쓰면 안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작업할 공간이 없으니까 베란다에서, 거실에서, 아니 원룸에 사는 애들이 자기 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동양학과 친구가 집에서 악교취를 했어야 된대요. 악교가 뭔지 아마 다들 모르실 것 같은데 동양화에서 쓰는 접촉제 같은 거고, 근데 이게 재료가 동물의 가죽?
뭐 뼈 이런 걸 고아서 만드는 겁니다. 잘못 보관하면 시체 썩은 냄새가 나요. 왜냐면 원래 동물 시체니까. 그래서 근데 식이실이 안 들려서 그것을 집에서 칠하고 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 그래도 저는 본가에 살아서 형편이 되게 나은 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뭐가 형편이 나은 건지 모르겠어요. 거실에 그걸 펼쳐놓고 칠하고 말리고 환기도 문제고 공간도 문제고. 근데 원룸에 살거나 고시원에 사는 친구들은 그런 것도 없을 텐데 어떻게 실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데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코로나 확진될 수도 있으니까 실기실 나오지 말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속과는 또 속보를 떠야 되는데 실기실은 안 열리는데 과제는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어디서 알아서 해오라고 하면서 과제를 계속 내주시는데 어떤 학생이 속보를 끄다가 방바닥에 그걸 엎었대요. 그 얘기를 보고 정말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예과는 원래 물레로 도자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학교 실기실이 안 열리니까 당연히 물레도 못 쓰고 개인이 마련할 수도 없는 물건이라서 계속 인간 들으면서 손으로 빚는 것만 계속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등록금을 100만 원에서 냅니다. 차등 등록금이라고. 이것도 원래 되게 문제제기가 많았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른 애들은 강의실만 쓰는데 우리는 강의실도 쓰고 실기실도 쓰고 기기도 쓰고 하니까 그 값이겠거니 하고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기실도 못 쓰고 기기도 못 쓰는데 이 돈이 대체 어디로 갔는지 저희는 너무 궁금한데 아무도 저희에게 말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에브리타임을 검색해보면 실기실도 못 쓰는데 너무 등록금 아까워서 못 다니겠다, 휴학한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아마 휴학 되게 많이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집안에도 많았고 저도 2020년 1학기에는 이게 이렇게 오래 줄 모르고 등록금 너무 아까우니까 한 학기만 쉬면 다시 다 돌아오겠지 하고 휴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학기째도 아니고 벌써 3학기째인데 실기실은 여전히 닫혀있고 선착순 10명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아무도 저희의 실기를 어디서 하고 해야 되는지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학도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거나 대학이 안 하면 정부에서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등록금 반환도 안 해주고 돈이 없다고만 하는데 그럼 어디에 썼는지라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10,000원을 긁어도 다 세목이 적힌 걸 주는데 세목도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 돈을 정말 뜯기고 있어요. 저희 학교 사람들이 실기실 못 썼으니까 실기실 비용이라도 환불해달라고 학교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부서 저부서 계속 떠넘기다가 마지막에 들은 말이 등록금 고지서에 실기실 세목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450만 원 내는 거니까 돌려줄 근거가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목 안 맞는 것도 학교고 등록금 걷어간 것도 학교고 돌려줘야 되는 것도 학교인데 돈 걷어갈 때 학교고 이게 무슨 보험사 약관도 아니고 약관이 없어서 안 된다 같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금을 근거 없이 거두셨다고 고백이라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알려라도 주시면 납득이라도 될 텐데 제가 작년에 4% 환급받아서 18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실납입 금액에 비례해서 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450만 원 통으로 내서 18만 원 받았는데 국가장학금 받거나 뭐 이런저런 장학금 받거나 해서 실납입액이 적은 친구들은 몇만 원 받기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왜 해주는지 모르겠는 수준입니다. 수업도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실기실도 못 쓰고 다들 인강 듣고 있고 토론이나 크리틱도 하나도 못 하고 있는데 등록금 환불을 왜 안 해주시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어제도 450만 원 뜯기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미대 안에 있긴 하지만 실기과가 아니고 이론과라서 항상 좀 억울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 과 애들이 다른 과 실기과 복수전공도 많이 하고 같은 단대에 들어있으니까 교류도 많이 할 수 있고 전시도 보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단대 안에서 교류하는 건 필요하지 이렇게 그러려니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과 애들 전시도 볼 수도 없고 교류도 못하고 수업도 못 듣는데 450만 원 납입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면서 너무 정말 가슴 한 구석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납득할 만한 회계를 보여주시든가. 근데 저는 학교에 물어봤을 때 그런 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학교에서. 그러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돌려라도 주시던가 아니면 뭐 이참에 등록금 산정 근거부터 다시 정해보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틀 전까지 학생대표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저희 대학도 사실은 지금 앞에 말씀해 주신 분과 같이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도 대학과 교육부한테 좀 할 말이 많은 사람이긴 한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한 청년의 입장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4학년이 되면서 취업 시장에 대한 조사를 좀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한 상반기 정도에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진짜 3학기 때 이어지면서 저희 동기들 또 이제 제 주변 친구들과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재난지원금이 이제 발표가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에서 굉장히 말씀 나눠주시는 것들이 세금도 안 내는 대학생들은 뭐하러 지원금을 주냐라고 이제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오늘 전하는 저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제 주변 친구들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 같이 들어주시는 분들이 대학생들도 청년들이 같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고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반 정도 IT 계열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계약의 주기는 매번 다르지만 지난 2020년 4월에서 6월 정도에 이제 계약 관련해서 면담이 회사 측에서 들어와서 계약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여쭤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내부 운영 방침이 바뀌었다라는 굉장히 모호한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측이 이제 매출이 감소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계약직 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사실은 이제 자기 탓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같이 오래 일했던 사람인지라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부터 해서 한 달 정도 이직할 곳 사실 이직도 아니죠. 이제 거의 계약해서 통보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정말 채용 공고가 많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회사를 알아볼 때만 해도 엄청 많았었는데 같은 계열에서 그래서 일단은 수차례 이제 사측과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고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계약권을 따내긴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저희 팀에서 제가 경력이 가장 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좀 근무량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약하던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추가된 내용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업무의 부담이 좀 과중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턴직들 또 계약직들 하시고 계신 청년분들께서 느끼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안 그래도 며칠이 줄어들었는데 계약을 해줬으니까 좀 많이 빼먹어야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계약직으로 하고 있는 이제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아르바이트로 볼 수 있는 직급이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졸업을 하고 또는 졸업을 유예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 친구들은 사실 졸업 유예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진짜 최대한 해서 왜냐면은 취업할 때 이제 또 기업이 졸업 시점과 또 취업 준비 시점을 본다 이렇게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본다 이런 얘기가 돌아가지고
졸업을 엄청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뭐 부담이 많죠, 당연히. 다 기사가 나왔지만은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도 대기업이 지금 공채 뽑는 것도 엄청 줄어들고 있고, 그 확정한 내용들도 수가 굉장히 좁다 보니까 지금 진짜 바늘구멍에 진짜 실 넣기로 착잡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뭐 시험 난이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만 저희 한국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번 그 취업 준비 과정을 겪으면서 또 생활고도 있다 보니까 뭐 등록금 당해야 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을 좀 대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난 지원금이라든지 정부가 좀 이제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나올 때 대학생들이 세금 안 내고 있으니까 너네들은 지원받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저희한테 너무 저희를 두 번 죽이는 말들이고요. 그래서 뭐 코로나19가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많은 연구 발표들이 있지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대학생들 또 청년들이 취업을 한다고 해도 그 경제적인 부담들이 상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지금 뭐 한국의 잃어버린 세대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희 청년들의 목소리나 고충들을 정부와 국회가 조금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생활고 사례에 대해서 증언할 건국대학교 학생입니다. 저는 매일 밤 5평짜리 자취방에 누워 늘어나는 학자금 대출금을 걱정하다 잠에 듭니다.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당장 학비와 생활비 가는 일이 없자 오늘도 포기하는 것만 늘어납니다. 꿈을 이루고자 진학한 학교인데 왜 점점 꿈에서 멀어져만 가는지 왜 이렇게 점점 초라해져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지 형편이 좋지 않은 가정의 둘째로 태어난 저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고자 이른 나이에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기나긴 수험생활 끝에 대학에 진학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학교를 계속 다니려면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처음 벌었던 알바비는 월급 32만 원이었습니다. 학업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면 조금밖에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번 32만 원에서 교통비, 통신비, 대출 이자와 각종 공과금이 빠져나가면 딱 8천 원이 남습니다. 한 달은커녕 하루 식비로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업 일정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동아리를 그만두고 듣고 싶었던 수업을 포기하고 공부할 시간을 줄여서 알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텨온 지도 벌써 5년이 다 되어갑니다. 어느새 저는 아르바이트 일정에 맞춰 대학 시간표를 짜는 게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금 버는 알바비로는 먹고 살기에 충분하지만 가끔 제가 대학생인지 아니면 알바생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교수님들은 비대면 전환으로 인해 떨어지는 수업의 질을 보완하고자 매주 방대한 양의 과제를 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매달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저에게는 매주 온라인 수업과 과제 진도를 함께 수행하기도 벅찬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절대평가로 인해 학점 따기가 수월해졌다고 하지만 방대한 과제의 양을 따라갈 수 없었던 작년에 저는 대면 수업 때의 학점보다 훨씬 부족한 성적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해 대학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자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학원, 특강 등으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공을 심화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진학한 대학교인데 정작 전공 지식을 학교 밖에서 채워야 한다니. 그러나 그마저도 저와 같은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되는 학생들에게는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된 수업, 몇 주째 영상이 올라오지 않는 강의,
음질과 화질이 좋지 않은 영상 등 질 낮은 학교 수업에 만족해야 할 뿐입니다. 제일 어려웠던 것은 시험 기간에 공부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취하고 있는 곳은 5평짜리 좁디 좁은 원룸입니다. 침대와 옷장 하나 들어가면 꽉 차는 그곳에서는 제대로 공부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 도서관이나 스터디룸에서 시험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학교 시설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공부할 공간을 찾아 저는 학교 근처 카페를 전진해야 했습니다. 작년 한 해 저는 매달 지출하는 카페 비용이 부담돼 식비를 줄이고 생활비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강의의 질이 낮아지고 시설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면 당연히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게 맞지만 제가 학교에서 돌려받은 돈은 작년 1학기 생활비 명목으로 반환해준 1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갚아야 할 대출금은 매 학기 똑같이 늘어만 가는데 정작 학교에서 얻는 것은 줄어드는 것만 같아 갑갑하기만 합니다.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딸 걱정에 부모님이 전화를 걸어오실 때마다 나는 괜찮아, 나 잘 지내 라고 답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8,000원으로 한 달을 살 때도 알바를 3개씩 했을 때도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게 지쳐 휴학과 복학을 반복할 때도 괜찮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학기가 쌓일수록 불어나는 대출금과 매 학기 부담되는 교대비, 숨만 쉬어도 나가는 생활비에 걱정은 점점 불어나기만 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서울에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공부를 하러 올라온 것인지 이제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온 이유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당장의 등록금, 당장의 생활비 마련 때문에 정작 대학에 온 목적, 배우고 싶은 것은 나중에로만 미루고 있습니다. 매일 상대해야 하는 진상 고객과 하루 종일 서 있느라 퉁퉁 부은 다리보다 더 괴로운 것은 이렇게 가다가 저에게는 나중에가 없을 거라는 불안감입니다. 저는 정말 괜찮고 싶습니다. 듣고 싶은 수업을 마음껏 듣고 배우고 싶은 것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등록금이 100만 원이라도 더 썼더라면, 대학과 정부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좀 더 가졌더라면 저는 지금보다 더 대학생답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갚아야 할 대출금과 쪼들리는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고 말입니다. 하다못해 코로나 때문에 대학에서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더 반환했다면 지금처럼 억울한 마음은 지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정부는 저와 같은 대학생을 위한 부재책으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그런 제도가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대학에 다니지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제 주변에는 실제 가계소득이 무척 적은데도 소득분위가 높게 잡혀 장학금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결국 갚아야 될 빚일 뿐입니다. 저는 각 대학과 정부에게 대학생들이 마음 편히 학교 다닐 수 있는 세상을 요구합니다. 진짜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면 등록금 완화, 등록금 반환이 절실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심세를 한탄하는 것도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지만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동생 그리고 많은 미래의 20대들이 저와 같은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저처럼 취업하기도 전에 마이너스로 시작하지도 학업과 알바 사이에 고민하지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을 돈이 부족해 혼자 우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